네, 안녕하세요. 창업 환경 분석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업 환경 분석 과목은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창업 환경들, 대내외적인 어떤 환경들이 어떻게 되고, 이 환경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 업종별 아니면 전체 글로벌한 창업 분석 기관부터 시작해서 각 업종별 창업 환경이 어떻게 지금 조성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수요와 공급.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고객이고요. 그쵸? 고객.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쟁 지수예요. 그렇죠?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고객이 예를 들면 100명인데 파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줄 사람은 예를 들면 100명인데 파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못 팔아요. 그렇죠. 이 아주 단순한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환경 분석이라는 거는 근데 그 100명 중에 예를 들면 50명이 돈을 못 벌게 됐어. 이런 것도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0명밖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도 50명이 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계속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기 위한 어떤 원동력,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외부 환경이에요. 그래서 창업 환경 분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부 환경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이 얼마나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거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더 시너지를 낼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래서 사업에 응용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 게 바로 이번 과정의 이번 전공의 어떻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라는 글로벌하게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그 각 나라의 창업 생태계의 여러 가지 지수들을 파악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기관의 어떤 자료들이 어디에 있고 그 자료들은 무엇을 분석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국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비교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업종별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2주차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린 건 이제 첫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 업종은 바로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한번 환경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자영업이 도대체 뭐다?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 또 1인 기업,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자영업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영업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그러면 회사의 종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회사는, 그러니까 사업자의 유형이라고 그럴게요. 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뭘로 나눠지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자영업은 뭐예요?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개인 사업자를 뜻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 사업자가 바로 자영업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개인 사업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업체의 대표예요. 그리고 그 사업체는 다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법인 사업자는 대표가 누구예요? 자영업자고 대표는 또 누구예요? 나예요. 그쵸? 예, 근데 법인 사업자는 뭐냐면요.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주체가 됩니다. 법인 자체가. 그래서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으로 만든 인간이란 뜻이에요. 법인이란 뜻입니다. 경제적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해서 대표가 됐다? 대표일 뿐. 이거는 법인의 대표지 내게 아니에요. 소유가. 법인은 내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는 누구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소유와 뭐예요? 경영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결론 돌아갔는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소유도 하고 뭐도 해요? 경영도 합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창업을 할 때는 보통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창업을 할 때는 결국은 내가 소유도 하고 있지만, 왜냐면 내가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유는 무슨 뜻이에요? 소유 니콜 투자자예요. 그리고 경영 니콜 뭐예요? 이게 바로 대표자예요.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인은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러죠. 뭐예요? 법인이 만들어지고 돈이 누가 투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법인을 소유할 수 있어요. 단 소유할 수만 있을 뿐이지 경영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경영은 경영자가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그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점점 소유자가 많아질 수도 있죠? 법인은? 왜? 투자를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뭐 1년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여러 회사를 만들고 투자도 해놨지만 그 투자 지분이 거의 뭐 50% 이상 되는 회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고. 왜? 그 경영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는 거죠.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결국은 경영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회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못 갚았다거나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대표인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월급만 받는 대표이사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잘못돼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도산을 함으로써 폐업을 함으로써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봐도 돼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경영자가 연대 책임을 다 졌어요. 대표자가. 그러면 저 투자자는요? 투자자는 책임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과점주주라 그래요. 예를 들면 50%를 넘게 투자를 하고 그 회사 지분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영에까지 참여를 했다. 이거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랑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세부적인 부분인데 여하튼 좀 멀리 왔지만 이 기회에 하여튼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하고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영업은 개인 사업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서부터 그렇죠? 이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업종으로 1인 또는 가족이 소유 및 경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 뜻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빨간 줄. 예. 뜻하지만
자영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해 이게 참 불행한 일이네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자영업 과잉론.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서두에 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먹어주거나 서비스 받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팔 사람이 150명, 200명인 시장이다. 그래서 자영업 과잉론이 되도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줄여야 된다는 일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외부 환경이 뭐예요? 정년퇴직도 빨라지고 있고 명예퇴직 맨날 하고 사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로봇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그죠?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자영업을 점점 더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또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노동시장은 자영업주가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 사업에 걸쳐서 이거 뭐 거의 뭐 10년 전이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예, 거의 40%. 이는 대만이나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에 견줘서 매우 높은 수치다. 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이 최근에 아마 이게 인구 총조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도 괜찮겠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는 경기 변동에 따라 늘 도산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호경기를 선호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기 쉽다는 주장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보수파들이 뭐 정치적으로도 왜냐면 자꾸 바뀌는 거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여하튼 자영업이 뭐다 라는 거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 자료는 우리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비슷하게 쓰는 말 중에 또 소상공인이란 말이 있어요. 요것도 헷갈리면 안 돼. 자, 일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유형 및 정의.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죠. 개인사업자는 뭐다? 그렇죠. 자영업자. 법인사업자는 뭐다? 그렇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사업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상공인이에요. 자, 소상공인은 뭐냐면 이거는 매출과 그리고 직원으로 분류한 사업자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그리고 생업법 생업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생업적이라는 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비자발적 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실직을 해서 창업을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비자발적 창업이라고도 해요. 이런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생계형 창업이나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좀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창업이라고 그냥 보는 게 낫고 요거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는 이제는 빼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자영업자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쵸? 근데 개인 사업자만 소상공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건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희하는 이 사전도 자꾸 바뀌어야 돼. 영위하는 뭐라고 소규모 사업자로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매 및 소매,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뭐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원 수 몇 명? 5명 이하. 미만. 참. 미만.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업종.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제조,
직원 수 10명 미만인 데는 뭐예요? 제조, 그리고 건설, 그리고 운수 이런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산업이라 그러죠. 이런 기간산업일 경우에는 10명 미만, 9명까지 직원을 두고, 이 직원의 기준은 4대 보험 등록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의 경우 해당. 5명 미만,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정확하게 요거를 뭐라 그래요? 소상인, 그리고 요거를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10명 미만 제조건설 운수업을 소공인, 그리고 일반적인 업종, 그러니까 뭐 도소매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의 사업자를 소상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래요?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을 관장하는 가장 큰 단체가 어디예요? 단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중기청 예하 공공기관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사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지원, 그리고 컨설팅, 뭐 교육, 또 사업자금 이런 지원 관련돼서는 싹 다 어디서 한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한다. 알러지 때문에 요즘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공단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모든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 혜택, 그리고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왜냐면 처음에 어차피 시작할 때부터 뭐 10명, 5명 이렇게 직원을 뽑진 않잖아요. 결국은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만약에 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의 대상이 된다면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응시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10년,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야 이제 경기가 좀 좋아져서 장사가 되네, 너무 행복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이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결론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공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어떤 그 연구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진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외식을 한다? 1년에 몇 명이나, 한 달에 몇 명이나 나와서 외식을 할까요? 아니면 하루에 몇 명이 한 끼 식사를 외식에 몰두를 할까요? 얼마나? 하루에. 제 생각엔 직장인의 경우 하루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많으면 점심 저녁까지 2번 외식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외식을 하는 인구들이 전체 모든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만, 5천만이라고 칩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5천만 중에 뭐죠? 갓난애기도 밥을 나와서 먹나요? 아니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속된 말로 내일 모레 이제 유명을 달리하셔야 되는 분들도 나와서 식사를 하나요?
아니죠. 식사를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5천만 중에 3분의 1 이상이 안 된대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부양가족이에요. 부양가족.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양가족들이 외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가족 외식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 정도도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외식을 하는 사람들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예를 들면 자 계산해 볼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야. 5천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자 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만이냐면요. 적어도 60만이에요. 이게 50만이라고 그냥 10만이 없어졌다고 칠게요. 50만. 그럼 몇 대 몇? 몇 대 몇이에요? 5천만 대 이거니까 100대 100대 1 맞나? 저희 계산이 잘 안 돼. 그렇죠. 100대 1이에요. 100대 1. 한마디로 100명당 한 명이 뭐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100명당 한 개의 뭐가 있어요?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100명당 한 개의 음식점. 근데 이 100명이 매일매일 한 그릇씩 칼국수를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만 따져보면 이 중에 10명 정도가 한 개 가게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취지는 원래 그 사업체가 좀 번성을 하려면 적어도 칼국수 같은 거 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짜리 이제 10,000원이죠. 식사가 보통 10,000원대라고 봤을 때 적어도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150그릇 이상 팔아야 된대요. 150그릇. 그 정도 팔아야 된대. 근데 이렇게 못 팔아. 지금 같은 경우에.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대 1이 아니라 10그릇밖에 못 파는 게 지금 현실이야. 100명이라 100대 1은 저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제 태어난 애기도 나와서 외식해야 되고, 이제 꼴딱꼴딱 이제 내일 모레 유명을 달리하실 분들도 병원에 있으면 안 되고, 링겔 뽑고 나와서 뭘 해야 돼요? 예, 밥 먹어야 돼. 외식 먹어야 돼. 그래야지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0그릇도 못 파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체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옆에 경쟁업체의 고객을 4가게로 끌고 와야지 한 개가 성공하고 나머지를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머지가 망하든 말든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어려운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자영업자들은요, 어려워도 어렵다는 소리를 맘대로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투자 금액 때문에 그래요. 권리금부터 시작해서 투자 자금들을 워낙 많이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돈을 다 어디에? 이곳에 바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내 걸 다 잃어요. 왜? 권리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안 된다는 소리도 못하고 언제나 바깥에 나가서는 잘 되는 척.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변에서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야. 진짜 그래요. 잘 되는 데는 소리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고요. 맛집이라고. 안 되는 데는 옆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게 바로 자영업 시장이에요. 이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리고 특히 공급의 과포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자영업 경제는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게 이제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죠. 이런 뭐 IMF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런 자영업자 공급이 과잉이 된 게 가장 큰 이유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계형 창업은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연령대는 계속 낮아질 수도 있어요. 퇴직 연령대가. 음. 근데 우리나라 평균 그 생존 연령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쵸? 뭐 80살은 이제 기본이고 90살, 100살 그리고 1년에 평균 연령이 한 살씩 늘어난다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직장에서는 나가라 그래. 아직 살 날은 머지 않았어.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지금 50 중반이고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 뭐 지금도 중학생 애가 있거든요. 저 60 환갑 때 얘 대학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 이제? 계속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결론은 뭐냐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창업을 하면 계속 포화가 된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포화예요. 이 포화를 돌파하고 그리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자발적 창업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생계형 창업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발적 창업으로 가야 돼. 한마디로 준비된 창업으로 가야 돼. 그죠? 또 어떤 창업으로 가야 돼요? 응? 또 어떤 창업으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정한 창업이 돼야 돼요. 뭐냐면 비자발적 창업, 생계형 창업이 아니고 이걸 모방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모방 창업이 뭐예요? 남들이 한 거 따라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 기회형 창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창업 그 전문 전공자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비자발적 창업 대신 자발적 창업, 준비된 창업, 그리고 모방 창업. 모방 창업은 남들이 한 걸 그대로 잘 되면 야 이거 잘 된다더라 하고 나도 따라하는 거. 이게 모방 창업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회형 창업을 해야 돼요. 이 기회형 창업이라는 게 뭐냐면 창업을 하더라도 남들이 안 한 거를 내가 해야 돼. 그래야지 경쟁에서 벗어나죠. 그쵸?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어렵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창업학에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플러스 알파의 숨은 비밀을 찾아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제품에서 하나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시장에서 아니면 기존 제품에서 하나를 더해라. 아니면 하나를 빼라. 바로 뭐예요? 하나의 차별화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창업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진정한 창업. 진정한 창업. 예. 창업의 뜻이 뭐예요? 창업의 뜻은 창업의 정의. 창업은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기존에 없어야 돼요. 없는 뭐예요? 없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업. 이게 업이란 뜻이잖아요. 업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창업이에요. 기존에 있으면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어렵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업의 영원한 테마가 뭐예요? 영원한 테마가? 그렇습니다. 치킨이죠. 치킨.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치킨이 제일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는 치킨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치킨이 결국은 진짜 통닭이라 그러지. 통닭. 이거였다고.
통닭이었다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도 있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페리칸. 이거 브랜드 선전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거죠. 그죠? 그죠? 예. 바로 양념 통닭이었어요.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